안녕하세요. 충주상고 2학년 7반 학생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2학기 때부터 여러분들 한국사 수업을 순회 수업으로 진행하게 될 충주 중상고 소속의 정원용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1학기 때는 여러분들 학교 소속의 이철희 선생님이 아닌 우리 학교 소속의 중상고등학교 소속의 황정환 선생님으로부터 수업을 들었는데 2학기 때는 또 그 담당 교사가 저로 바뀌게 돼가지고 같은 교과를 여러 선생님이 가르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는 좀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죠. 뭐 혼선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열심히 성심성의껏 가르쳐 볼 테니까 여러분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할 내용은 조선의 근현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사의 근현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 그리고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부터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수업 동영상은 제가 사전에 찍어 놓은 동영상이 있어가지고 그 영상으로 수업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보이는 영상은 제가 여러분들을 처음 뵙다 보니까 인사와 관련된 멘트를 남겨두려고 찍은 영상이고, 잠시 후에 제 복장과 또 뒤에 좀 화면 구도도 살짝 바뀌게 될 겁니다. 그 영상을 오늘 온라인 수업 영상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총 2강이죠. 1교시와 2교시.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와 그리고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여러분들 직접 등교해서 대면 수업 때 제대로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업 동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을 보시면 선생님이 2줄로 길게 굵은 줄을 표시해 놨죠. 여러분들 제 수업은 주로 판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노트 필기를 통해 가지고 수업이 진행될 테니까 오늘 만약에 노트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연습장이라도 준비해 놓고 제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기는 공책을 정상적인 방향이 아니고 가로로, 공책을 가로로 해 놓고 맨 위편에다가 선생님이 칠판에 그려놓은 것처럼 줄을 쭉 그세요. 그리고 사건의 흐름대로 주요 사건과 이 특징을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2학년 때 어떤 과목, 어떤 시기까지 공부했는지를 간략히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2학년 때 역사 수업 처음 배웠을 때 한국사 부분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나나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라고 하는 선사시대 기억나요? 선사시대? 네. 그 선사시대를 넘어서 우리 역사 최초의 왕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있었죠? 네. 바로 기원전 2333년부터 그리고 108년까지 유지된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고조선. 필기 잘 보이나요? 제가 카메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잘 확인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역사 최초의 왕조는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단군한검이 세웠다고 하고, 그리고 뭐 곰돌이, 호돌이 나오고, 곰돌이가 인간 되기 위해서 쑥가마늘을 동굴에서 100일 동안 먹었다는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기억나죠? 그 고조선이 결국 누구한테 멸망하냐면 그 당시 있었던 중국의 한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 한나라에게 침략을 받고 고조선이 멸망하게 되고, 그 고조선의 후예들이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 여러 또 다른 국가들을 세웠어요. 그 국가들이 총 5개가 있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자, 선생님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안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한번 써볼게요. 고조선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 고조선의 옛 터전에 또 다른 여러 국가들이 세워졌는데 그 나라들이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안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안. 이 나라들 특징을 한번 이야기해 보자면, 이 부여에서
그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천 행사라고 해서 영고라는 풍습이 있었고, 또 부여에는 동서남북을 지도하는 부족장들이 있었는데 그 부족장들을 가리키는 말이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는 말이 있고, 또 고구려는 결혼을 하면 남자가 여자 집으로 가서 생활을 하는 서옥제, 순 우리말로는 대릴사회제가 있고, 동해 같은 경우는 특이한 이름의 특산물이 있다고 했죠. 단궁, 과하마, 반어피라는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 부여 고구려 옥조동의 사만이 멸망한 고조선의 후예들이에요. 이 부고, 옥, 동, 삼 이 5개 나라들이 또 통폐합이 돼요. 통폐합이 돼서 북쪽의 고구려, 경기도와 전라도 일대의 백제, 그리고 경상북도 일대의 신라, 경상남도 일대의 가야라는 국가가 세워지게 되는 삼국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삼국시대로 넘어가는 시점이 AD 1세기. AD 1세기경에 고구려, 백제, 신라, 여기다 플러스 가야라는 나라까지 삼국시대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나라가 몇 개인가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4개 나라죠? 근데 왜 삼국시대라 불러요? 사국시대라 부르지 않고. 알고 계시나요? 네, 그렇죠. 가야는 이 고대 국가 단계, 연맹왕국 단계에 그쳐버렸기 때문에, 좀 강력한 국가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 취급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나라는 4개이지만 사실상 3개 국가만 있다고 해서 삼국시대라고 하고, 이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최후의 승자가 어느 나라죠? 네, 신라죠. 신라가 676년에 이 삼국을 통일하게 되죠. 삼국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 북쪽에는 멸망한 고구려 후예인 대조영이라는 사람이 고구려를 잇는 국가를 또 세우게 되죠. 그 나라가 그렇죠. 발해라는 국가예요. 발해라는 국가가 또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시기를 남쪽의 국가 하나, 북쪽의 국가 하나 있다고 해서 남북국 시대라고 하죠. 그러다가 통일신라도 후반기에 가서 상당히 힘이 약해지고, 결국 여러분들 그 인터넷 짤로도 유명하죠. 누가 기침을 하였는가?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이 사람 누구죠? 그렇죠. 궁예라는 사람이 통일신라 후반기에 후고구려라는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견훤이라는 사람이 후백제를 세우는 후백제, 후고구려, 그 다음에 신라가 공존하는 후삼국시대가 도래하게 돼요. 이 후삼국시대를 통일한 사람이 바로 궁예의 부하였던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게 되죠. 그 시기가 936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려가 탄생하게 되고, 고려란 나라도 한 500년가량 유지된다고 해요. 그래서 1392년까지 고려란 나라가 유지가 되고 조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조선이 좀 익숙하죠, 그죠? 우리 조선시대 때 일본과 한국에 큰 전쟁이 있었죠. 네, 맞아요. 임진왜란이 1592년에 임진왜란이 터졌고, 이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조선 전기, 여기는 조선 후기, 이렇게 구분을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2학년 때 한국사를 고조선부터 이 조선 후기, 이 시기까지 공부하는 것이고, 저와 같이 3학년 때는 어디 부분을 공부할 부분이냐면 이 1863년도 이후 부분부터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요 선생님이 그어놓은 첫 번째 줄은 여러분들이 2학년 때 수업한 내용에 국가들이 무엇이 있는지 간략히 정리해봤고, 오늘 선생님과 함께 교과서 12페이지 이를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주로 판서를 통해서 수업을 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교과서도 같이 펼쳐놓고 제 수업의 판서를 노트에 필기하면서 제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할 내용의 핵심 인물을 중심으로 선생님이 제목을 한번 써볼게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
바로 이 사람을 공부할 거예요. 이 사람 누구죠? 흥선대원군이라고 하죠.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 설마 이름이 5글자일까요? 그렇죠. 이건 이름이 아니겠죠. 이 사람의 이름이 혹시 무엇인지 아는 학생이 있을까요? 이 흥선대원군의 이름은 원래는 뭐냐면 이하응이에요. 이하응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간혹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약간 무지한 사람들은 흥선대원군을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 사람은 왕이 아니에요. 왕의 아버지예요. 그럼 이 당시 왕이 누구였냐면 고종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고종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비부자예요. 아비부자. 근데 어떻게 임금이 정치의 메인이 아니고 임금의 아버지가 정치의 메인이냐라고 하는데 그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셔야지 이 시대를 이해하는 데 좀 수월하실 거예요. 우선 이 흥선대원군의 명칭의 뜻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면 이하응의 호가 무엇이냐면 흥선이에요. 흥선. 그럼 대원군은 뭐냐? 대원군은 왕의 아버지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왕의 아버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왕의 아버지는 원래 뭐였죠? 그렇죠. 왕이죠. 왕의 아버지는 왕인데 이 사람은 왕이 아니에요. 여기서 약간 의구심이 날 수 있어요. 이 조선시대에 조선을 세운 사람이 누구죠? 태조 이성계예요.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고 난 이후에 조선은 왕위를 계승하는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뭐냐면 큰아들에게 왕위를 계승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물론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훨씬 많지만 근데 만약에 이론상으로 첫째의 자식에게 왕위를 잇는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성계의 첫째 아들에게 이런 식으로 왕위가 이어지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둘째, 셋째, 넷째 아들 얘네들은 왕위 계승자는 아니지만 왕족이죠. 왕족. 그럼 왕족으로서 그냥 조선시대에 살고 있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원래 원칙으로 따지자면 첫째 아들에게 이어지는데 중간에 첫째 아들이 뭐 죽어버리거나 변고가 생겼다고 쳐봐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왕족이 왕위를 대신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어떤 둘째, 셋째, 넷째 아들의 어떤 사람이 왕위를 잇게 된다면 그 사람의 아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의 아버지는 원래 왕이 아니었던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대원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흥선대원군도 왕족일 뿐이지 왕위 계승자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자신의 아들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임금이 돼버린 아들을 대신해서 한 10년간 조선을 통치한 사람이 흥선대원군이에요. 왕의 아버지라는 위치를 이용해서. 그런데 흥선대원군이 무엇을 했다고 해요? 개혁 정치를 했다고 했죠. 개혁이라는 것은 뭔가 나쁜 상황을 좋게 뜯어 고쳤다는 것이죠. 그럼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기 이전 시대는 대체 어떤 상황이었냐? 그거부터 정확히 파악하셔야죠.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기 이전,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한국사를 마지막 배운 부분이 어디냐면 안동김씨, 풍양조씨 하면 생각나는 정치가 있을 거예요. 그 정치가 뭐냐면 세도정치라는 시기예요. 세도정치.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기 이전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기 이전 시기를 무슨 시기라고 하냐면 세도정치라고 해요. 세도정치. 연도상으로는 1800년부터 1863. 요 1800년부터 1863년이 어디에 해당되냐면 바로 여기에 해당돼요. 여기에 해당돼요. 여기 끝자락. 이때는 왕실의 외척이 왕의 권력을 농단하던 시절이에요. 실력과 능력을 바탕으로 관직에 진출하는 시기가 아니고 안동김씨이면 풍양조씨이면 누구나 다 권력을 차지하던 부정부패가 만연하던 시기가 무려 60년 동안 지속되던 시절이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기 이전 시기예요. 이 시기의 상황을 제가 간략히 한번 써보면 이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기 이전인 세도정치의 특징을 보면 우선 정치적으로 보면 왕은 있으나 마나했어요.
왕은 있으나 마나였고 그 실권은 전부 다 누구에게 갔냐면 왕실의 외척 세력들이 모두 다 가져갔어요. 왕실의 외척 세력들이. 우리 외척이 뭐냐면 우리 아빠 집안의 친척들을 친가라고 하죠. 엄마 집안의 친척들은 뭐라고 부르죠? 외가라고 부르죠. 외자. 엄마 집안의 왕비 집안의 사람들을 외척이라고 하는 거예요. 척자는 친척할 때 그 결의 척자예요. 그래서 안동김씨, 풍양조씨 애들이 왕을 허수아비 꺽두가시로 세워놓고 자신의 가문의 사람을 왕비로 들여앉힌 다음에 왕실의 권력을 농단하던 시절이 세도 정치 시절이에요. 당연히 부패하고 관직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매간매직의 행위들이 늘상적이다 보니까 나라가 개판이겠죠. 그죠? 나라가 개판이니까 백성들에게 세금 걷는 체계도 엉망진창이겠죠. 그래서 경제 상황의 특징을 보면 삼정이 문란했다라고 해요. 삼정이 문란했다. 이건 또 뭔 소리야? 이건 또 뭔 소리인가 하죠. 그죠? 삼정이란 건 뭐냐면 조선 후기 때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시스템을 삼정이라고 해요. 세금을 거둬들이는 시스템이 부정부패한 관리들 때문에 엉망진창이라는 것을 문란하다. 어지러울 문자, 어지러울 난자. 어지럽다는 거예요.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못 먹고 못 살겠죠. 그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마찬가지다. 라고 해서 사회적으로는 밀란이 엄청나게 발생하던 시절이 바로 이 흥선대원군 집권 이전 시절이에요. 이것을 뜯어 고치고자 했던 사람이 고종의 아버지로서 흥선대원군이 이것을 뜯어 고치고자 했던 것이에요. 자, 그럼 흥선대원군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뜯어 고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왕의 권력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외척이 안동김씨, 풍양조씨 애들이 권력을 농단하던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우선 흥선대원군은 자신의 아들 누구죠? 고종이 어린 임금으로서 즉위하자 성년이 될 때까지 내가 보필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왕의 권력을 대신해서 10년 동안 통치한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 흥선대원군이 집권하자마자 신하들을 불러놓고 가장 먼저 한 말이 뭐냐면 나는 천하를 끌어다가 지척으로 삼겠으며 태산을 평지로 만들고 남대문을 3층으로 높이려 하는데 대신들의 생각은 어떠하시오? 라고 물어봤어요. 자, 이게 뭔 소리냐면 태산을 깎아 평지로 만들고 천리를 끌어다가 지척으로 삼겠으며 선생님 아까 잘못 얘기했네요. 천리를 끌어다가 지척으로 삼겠으며 남대문을 3층으로 높이려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태산같이 높던 안동김씨, 풍양조씨의 세력을 깎아서 평지로 만들 것이고 그리고 천리를 끌어다가 지척으로 삼겠다는 것. 천리라는 것은 멀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지척은 내 가까이 두겠다는 거예요. 그럼 저 멀리 있는 누구를 가까이 두겠다는 거냐면 왕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흥선대원군도 안동김씨, 풍양조씨 애들과 싸우려면 자신의 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왕족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하고 남대문을 3층으로 높인다는 것은 그동안 안동김씨, 풍양조씨에 의해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을 고르게 등용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름 안동김씨, 풍양조씨들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흥선대원군은 먼저 고르게 인재를 등용해요. 고르게 인재를 등용해요. 이 고르게 인재를 등용하는 것만으로도 안동김씨, 풍양조씨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비변사라는 걸 없애버려요. 비변사라는 걸 없애버리는데 저는 비변사가 뭐냐면 비변사는 준비하다, 변란에 대비하기 위한 기구사자, 기구라는 뜻인데 원래는 전쟁 시에만 운영이 되어야 되는 기구인데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 병자호란과 같은 큰 전쟁이 자주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항시 운영돼서 조선의 권력을 농단하는 기구로 부패한 기구로서 자리 잡던 게 이 비변사예요. 이 비변사만 틀어잡고 있으면
틀어잡고 있으면 정치와 군사 요 권력을 다 틀어잡을 수 있어요. 원래 정치와 군사권은 따로 분리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비변사에서 통합해 놓고 비변사만 안동 김씨와 풍양조 씨가 장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분리를 시켜놔요. 어떻게? 이 비변사를 의정부와 삼군부라는 기구로 분리시켜놔요. 의정부와 삼군부라는 기구로. 의정부에게는 정치적인 일을 맡기고 삼군부에게는 군사적인 일을 맡김으로 인해서 정치 군사적인 일을 한데 묶어서 관할하던 비변사를 해체시키는 것만으로 하도 안동 김씨, 풍양조 씨의 힘을 약화시켰던 거죠.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돌리기만 해도 이 부패한 권력 세력들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안동 김씨, 풍양조 씨의 힘들을 약화시키고 난 다음에 이 당시 부패한 양반들의 돈줄을 끊기 시작해요. 그 부패한 양반들의 돈줄이 무엇이냐면 서원이라는 거 있어요. 서원. 자, 서원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조선시대 때 있었던 지방의 사립학교들이에요. 사립학교. 그럼 여기 사립학교를 없앤다는 뜻인데 이게 무작정 나쁘다고만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서원은 지방의 사립학교로서 존재하면서 지방의 교육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 세도정치기에 가서는 이게 상당히 부패해졌고 이게 약간 부패하게 돈을 탈세를 하거나 군대를 면제받거나 아니면 돈을 끌어오거나 뭐 이런 부패 권력의 온상으로서 자리 잡았던 게 서원이에요. 그래서 이 부패한 서원들을 일거에 정리해버리고 47개의 서원만 남겨버려요. 이 서원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부패한 양반들의 돈줄을 끊어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서원을 정리해버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너진 왕실의 위엄을 되살리기 위해서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져가지고 폐허로서 남았던 경복궁을 다시 중건해요. 경복궁을 다시 중건합니다. 근데 이 경복궁 중건은 상당히 이게 문제가 좀 많았어요. 흥선대원군은 풍양조 씨, 안동김 씨와 같은 부패한 권력을 몰아내버리고 다시 왕실의 위엄을 세우기 위해서 경복궁, 궁궐을 지으면 모든 백성들이 환호할 줄 알았는데 이 당시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던 시절은 우리가 엄청나게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이에요. 백성들이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에 이 무리한 토목공사를 하는 것은 상당히 백성들의 큰 비난과 원성을 샀었고 이 무리한 토목공사에 드는 비용이 어마어마했는데 이 비용도 있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은 이 경복궁 중건의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백전이 무엇이냐면 우리 조선 후기 때 유명한 화폐라고 상평통보라고 있었어요. 상평통보의 100배에 해당한다는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액 화폐가 뭐죠? 심사인당 그려져 있는? 그렇죠. 5만원 거죠? 5만원권이죠? 근데 갑자기 우리나라 정부가 돈이 없다고 해서 5만원권에 100배에 해당되는 500만원짜리 화폐를 마구마구 발행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시장에 화폐가 돈이 돌고 돌겠죠? 그럼 너도 나도 가지고 있는 화폐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실제 물건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너도 나도 전부 다 돈이 많으면 살려고 하는 물건은 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물건의 가치는 올라가는 이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경제 부작용이 발생해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 흥선대원군이 백성들의 원망을 상당히 많이 샀다고 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이게 어쨌든 흥선대원군이 이 정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삼정의 문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노력을 했냐면 먼저 호포제라고 실수해요. 호포제라고 실수했어요. 이 호포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학생 중에 남학생이 있죠. 남학생들은 나중에 20살이 되면 어디에 가죠? 그렇죠. 군대에 가죠. 군대에 가고 싶어요? 가기 싫지만
가해도 되는 게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이죠. 근데 조선시대 때도 모든 일반 남성들은 병역, 군대를 가야 되는 의무를 졌는데 누구는 면제였을까요? 네, 맞아요. 양반은 면제였어요. 그 양반은 면제였다는 그 제한 조치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양반도 군대 가라 이거야. 그래서 양반도 군대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양반도 군대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는 게 이 호포제예요. 과거 조선 후기 때는 원래 실제로 군대를 가야 되는데 이 군대를 가야 되는 사람에게 포라는 걸 받았어요. 포. 옷감의 재료인 포라는 걸 받았어요. 일종의 돈을 거둔 거예요. 근데 양반은 면제라는 이유로 이 세금을 면제받았거든요. 그래서 양반들에게도 똑같이 세금을 징수한 게 호포제예요. 그리고 사창제라는 걸 실시해서 이건 돈이 없는 사람에게 값싸게 돈을 빌려주는 빈민구제. 혹시 공부 좀 잘했던, 좀 열심히 했던 학생들은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고구려의 진대법과 같은 뭐 그런 법이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흥선대원군은 세도 정치로 인해서 망가진 조선의 상황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흥선대원군이에요. 자, 그러면 이 흥선대원군의 국내 정치는 여기까지 해보고, 자, 그래서 결국에 흥선대원군은 여러 가지 잘한 일들이 많긴 많지만 이 경복궁 중건으로 인해 가지고 백성들의 원망을 많이 사게 되고 그 결과 집권 10년 만에 물러나게 돼요. 자, 그 다음 상황은 조금 기다렸다가 좀 이따 하도록 하고, 우선 흥선대원군의 이 국내 정치 분야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기 이전에, 죄송해요.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기 이전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다? 예. 세도 정치라고 해서 안동김 씨와 풍양조 씨가 모든 권력을 농단하던 시절이다. 흥선대원군은 자신의 어린 아들 고종이 임금으로 즉위하자 왕의 아버지란 이유로 10년 동안 집권하게 되고 이 세도 정치의 부패한 모습들을 뜯어고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다. 우선 정치적인 부분을 뜯어고치기 위해서 고르게 인재를 등용하고 정치와 군사권을 한데 가지고 있었던 비변사를 혁파함으로 인해서 이 의정부와 상군부로 정치권, 군사권을 나눠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안동김 씨와 풍양조 씨의 권력은 반토막이 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양반들의 돈줄이었던 서원을 정리하고, 그리고 무너진 왕실의 위엄을 되살리겠다고 경복궁을 중건하고 당백전이라는 고액화폐를 발행했지만 결국에 이게 흥선대원군이 이 권좌에서 물러나게 되는 그런 패착이 되고 말아요. 아울러 양반들에게도 군포를 징수하는 호포제를 실시했고 빈민구제를 위해서 사창제를 실시했다는 거. 이렇듯 흥선대원군은 전체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흥선대원군 시절 때 이 대외관계, 이 다른 나라와 어떤 관계를 유지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수업이니만큼 이 흥선대원군의 국내 정치 이 부분만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소통을 해야지 물어보고 이해가 되는지 이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해드리고 하면서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저 혼자 일방향적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 좀 수업 전개가 상당히 빨랐을 거예요. 원래는 1시간 분량인데 여러분들과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시간상으로 금방 끝난 감이 있지만, 여러분들 오늘 필기한 내용을 직접 다른 곳에 한번 써보고 교과서 12페이지와 13페이지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제 설명이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1교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